내 이름은 허왕이라고 그럽니다.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라고 그럽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뭐 공무원도 좀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광고업이라고 그래요. 요즘 우리가 이제 광고업이라고 간판을 했습니다. 간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비하를 냈어요. 이거 할 수 없이 하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뭐 그래서 상당히 자기 비토를 했습니다. 간판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전국을 다니면서 그때 내가 공직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한국의 그때 당시 1970년대에 외국에서 관광객이 오면 어디 갔을까요?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보여줄 게 없었습니다. 그게 5천년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백위민족의 모습입니다. 동대문 아시죠? 저 남대문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때 당시에 임금님이 만들었을까요? 기와를 굽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이 벽돌 굽는 사람들은 와공이라고 그래. 와공.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목공이라고 그래. 장인 하면 어떤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 기능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장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자랑하는 것이 경주 불국사, 다호탑, 석가탑, 석굴암 그거예요. 제일 오래된 유산이에요. 근데 그건 누가 만들었냐고. 형편은 쌍놈이라고는 목공, 석공, 와공, 토공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86 아시안게임이나 88 올림픽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간판하는 사람이 거리의 마지막 분단장을 하는 거다. 시집가는 아가씨가 이렇게 연지 곤지 찍고 쪽돌이 쓰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 단장을 하는 간판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럼 내가 만들어 놓은 간판이 세계인이 와서 봤을 때 사진 찍고 갈 거 아니냐? 서울의 거리가 어떻고 우리 거리가 어떻고 그런 간판을 만드는 내가 왜 준익이 들어서 해야 되냐? 내가 만든 것이 세계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하자 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광고협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25년사라고 그래요. 이건 한국광고사업회라고 합니다. 물론 수록할 게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기록해놓은 문서가 없어. 그래서 발췌도 못했고 그러나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동해가지고 이게 1995년도에 25년사를 내가 이 편집위원장을 해서 내가 1974년 4월 1일 날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상당히 아주 낙후되었었죠. 요 두위에 있는 대구 푸르지오 아파트도 산동네이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고 요 앞에 서 있는 SK 아파트도 요 산이 이렇게 봉구턱이 있는데 여기도 학고방 같은 천막 집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처음에 74년에 왔을 땐 호롱 아파트가 있는 그 자리에 이사를 왔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난 담배는 일체 피질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군대 생활할 때가 60년대 초인데 그때 화랑담배를 하루에 7가지씩 그 군인들한테 이렇게 줬는데 그게 3일에 한 곽씩 나오면 난 다른 옆에 전우들 줬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부대에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완전군자라고 이렇게 뛰는 게 있었어요. 일개 중대에서 제일 1등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백양담배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20원 아니면 15원 정도 했을 거예요. 군인이 처음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한 달 봉급을 받으면 훈련병 2등병이 봉급받는 게 아니면 130원이야. 한 달 봉급이. 이해가 됩니까? 60년대? 주로 영화에 나오는 사람이 이게 담배 피는 거 보면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많이 피고 내가 수원에 경기도청에 있을 때에는 그 수원에 연초 제조창이 있는데 그 제조창에서 이렇게 고급 담배를 만들면서 이렇게 수증기가 쭉 올라오는데 그게 쭉 이렇게 이 바람에 불려오면 아주 구수한 냄새가 괜찮더라고요. 그러나 담배는 안 폈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행을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사진도 볼 수가 없습니다. 흑백도 물론 어렵죠. 외국 영화를 통해서 잠깐 외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그때 당시 실력으로 최대해서 이게 한 권에 3,000원씩 5권이면 15,000원이에요. 이게 언제냐? 1970년에 나왔어요. 그때에 나온 책으로서는 이게 총 1000년색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이게 칼라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화질이 훨씬 더 좋지만 이때 당시엔 이건 대단한 화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느냐? 살 수가 없어요. 월부로 샀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활부책을 많이 사는데 이런 것이 그때 당시에는 대단한 것이었다. 금방 들은 것도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게 학생들한테 그 어떤 얘기를 들려주면 좋을까? 그래서 내가 한번 이 다른 인터넷에서 본 것을 한번 한 게 있는데 읽어줘도 괜찮겠어요? 오늘 하루 당신이 계신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먼저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단 하나의 걸작품임을 스스로 일깨우세요. 그러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얼굴에 자신감으로 인한 미소가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마주치는 사람에게 정다운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가슴을 열고 눈을 마주치며 웃어보세요. 분명 마음이 닫혀있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감어린 시선과 뭔가 기대에 찬 얼굴로 마주설 것입니다. 이제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해 부드러운 칭찬을 해보세요. 가능하면 당신을 만난 것이 참 행운이라는 말을 곧 빠뜨리지 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한성여중 학생들을 만나서 오늘 나는 행복합니다. 행운입니다. 기분 좋죠? 누구나 자신의 상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시간이 되신다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면서 마음속 사랑을 담아 축복해보세요.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가 찌푸리고 푸념하는 시간이면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내가 밝고 주위를 밝혀야 근심이 없어집니다. 당장은 일이 잘 안 풀리지 않더라도 마음의 여유로움이 생긴답니다. 서로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는 사랑에 오는 참으로 행복한 하루를 열어줄 거예요. 이제 제가 당신들에게 고백드릴 차례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둘도 아닌 단 하나의 걸작품입니다.